시사 거진 제주 금요일과 토요일 이 시간은 교계 현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기후 위기, 여러 환경 문제들을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바라보고 또 실천 가능한 노력들을 얘기해보는 지구 돌봄 프로젝트 코너로 함께하는데요. 자, 오늘은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살림의 유미호 센터장 만나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건강하시지요?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주실까요? 네, 오늘은 걷는 이야기 해보려고 해요. 네. 날마다 길을 걷는데요. 실제 길에 나가면 걷는 사람이 별로 없고 차만 우선이지 싶어요. 그래요. 도시의 길을 걷다 보면 중간중간 끊어져 있고 도시 숲까지 차에 접근이 편해져서 걸을 공간이 날로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저처럼 차를 운전하지 못하는 사람은 마음이 답답해지는데요. 네. 차를 타면 빨리 어디든 갈 수 있다 보니 모두가 걷기보다 숨가쁘게 달리고 더 빠른 교통수단을 찾기 일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운동도 부족해지고 주변 생명을 보고 듣고 느낄 겨를조차 없는 것 같아요. 몸의 건강과 마음의 평화, 그리고 무엇보다 지구를 위해서는 걸어야 하는데 말이죠. 네. 자, 그래 다행히 요즘 시간 내서 걷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지 않나요? 그리고 이제 센터장 보실 때는 이 정도는 걸어야 되겠다. 이렇게 좀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하루 6,000보 걸으면 건강이 개선된다고 합니다. 네. 네, 10,000보 정도 걸으면 체중이 조절된다고 하고요. 의학 보고서를 이렇게 살짝 보면 일주일에 최대 3시간 또는 하루에 30분 정도를 속도감 있게 걸으면 심장병의 40%가 줄고 매일 1시간씩 빠르게 걸으면 당뇨병의 위험도 절반까지 줄인다고 해요. 네. 또 어르신들 경우 일주일에 3번 이상 빠르게 걷는 것만으로도 우울증이 완화된다고 하는 보고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규칙적으로 걷는 게 우리의 기억 상실을 막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도록 한다는데요. 이게 뇌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키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렇군요. 지금과 같은 때일수록 시간을 내서 걸으면 내 몸과 마음 그리고 기후변화로 열병을 앓고 있는 지구에게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이렇게 걷는 것이 나에게만이 아니라 걸을 때 자동차를 세워두면 탄소 배출량도 줄어들어서 네. 이 시대에 코로나와 기후 위기를 걱정해야 하는 시대에 꼭 필요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지금 교통수단 중에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것이 항공기라고 들었거든요. 이 코로나에서 지금 일상을 회복해 가는 이때 지금 해외 여행의 수요가 지금 다시금 이제 증가하고 있다라는 이제 수치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자, 이 하늘에 내는 탄소 발자국에 대한 주의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항공기 여행을 줄여야 하죠. 기차에 비교해서 한 20배나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하거든요. 네. 항공기는 고도가 높아지거나 싣고 가는 짐이 무거워지면 무거워질수록 훨씬 많은 탄소를 배출하거든요. 네. 부득이 타야 한다면 그 탄소 발자국을 지우는 플랫폼이 있어서 그 플랫폼을 통해서 탄소를 0으로 지우는 활동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탄소 제로를 위한 기후 보호 프로그램이 여럿 있는데요. 유럽 항공사들은 항공편을 입력하면 해당 여정에 해당하는 탄소량이 나오고 그것을 상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안내가 돼요. 그렇군요. 그래서 항공기에 의한 탄소 발자국 지우기 그런 것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데요. 네. 우리처럼 자동차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과 함께 우리 공동체,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내가 만든 탄소 발자국 지우기 캠페인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저희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살림에서는 교회들과 연계해서 탄소 제로 걷기 내지는 탄소 사냥 걷기를 통해서 걷는 만큼 선교비가 매칭되게 해가지고 학교나 교회 옥상에 환경살림 나눔 발전소,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소를 세우는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자, 탄소 제로 걷기, 또 환경 산림 나눔 발전소. 굉장히 유익한 프로그램일 것 같은데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도 좋겠어요. 네, 날마다 시간 날 때마다 걸으면 우리가 자연과 좀 친밀해지죠. 자연과 얼마나 의존해 살아가고 있는지도 깨달을 수 있는데요. 네. 걷는 만큼 마음과 태도도 바뀌고 또 지구도 시원해지게 될 텐데 걷는 만큼 한 교회 예를 들으면 네.
만보를 걸으면 100원이 매칭되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그 예산을 교회 안에 예산으로 이렇게 쌓아가면서 그 네. 예산으로 탄소제로 나무 심기를 하거나 발전소를 세우는 일을 하는데요. 만약에 교우들과 걷다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우리 도시에서 걷는 것이 어떤지, 그리고 어떤 변화를 기대하는지 묻는다면, 그리고 그거로서 함께 쾌적하고 안전한 걷기를 위한 어떤 그 의제를 또 찾을 수 있게 될 것이고, 그것으로 지역사회 안에서 정책 결정자들에게 필요로 한 요구를 하는 것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네. 처음에는 나 혼자 걷고 몇 사람이 걷는 것으로 머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재미나게 즐거움으로 놀이로 걷다 보면 그것이 나무 심는 것으로 숲을 이루고 또는 발전소를 세우는 걸로써 세상을 좀 더 밝고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탄소 제로 걷기에 이어서 탄소 제로 나무 심기, 뭐 이런 거 굉장히 좋은 실천이 될 수 있겠다 싶은데, 또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네, 프랑스 예를 들면 파리가 도심 주차 공간을 없애는 과감한 시도를 했거든요. 네. 그 주차장 공간을 없애겠다고 하는 공약을 내걸었던 시장이 당선이 됐어요. 네. 거리와 공원에 또 한 명당 한 그루의 나무를 매년 심는 것을 해서 6년간 17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거든요. 그래서 4개의 대공원이 조성이 되고 또 거리가 즐겁게 걸을 수 있는 곳이 되다 보니까 자전거 타는 이들도 늘고 더불어서 의식의 전환이 일어나니까 육립소비도 줄고 네. 텃밭 운영하는 것이 또 활성화되는 일이 있었고요. 네. 스페인의 경우는 한 초등학교가 워킹버스 프로그램을 운영했어요. 보통 이동하는 수단으로 개인 승용차를 타던 것을 도보로 부분적으로 완전히 혹은 이게 그러니까 완전히 걷거나 아니면 부분적으로 그렇게 걸었는데 네. 지역사회 안에서 어린 나이에 아이들이 함께 걷도록 이렇게 매칭해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네. 재미나게 이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마을 공동체 정원 만들기 활동으로 이어졌는데요. 도시 숲이 미세먼지나 도시 안에 열을 낮추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심신을 편안하게 해주는데요. 교회가 이 일에 좀 앞장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져요. 네. 저희 살림에서 그런 활동을 했었는데요. 네. 작년에 서울에 있는 10개 교회를 대상으로 교회의 수목을 조사를 좀 해봤어요. 네. 대개의 경우 건물 위주의 그 교회를 많이 보게 되는데 네. 10교회는 교회 안팎으로 숲이 조성돼 있는 곳들이었는데 거기에 있는 수목을 조사하면서 교회의 나무를 지정하는 것도 건의를 좀 드렸지만 그 공간을 통해서 생태 감수성, 생태 영성을 훈련하는 그런 것들도 프로그램을 만들어 제안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두 다리로 그냥 걷는 것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요. 앞으로 이렇게 걷는 것 더 의미 있고 좀 즐거워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 걷는 것, 또 마을의 생태 환경과 공동체 살리는 일이 되도록 연결하는 데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얘기도 좀 많이 우리 살림을 중심으로 이렇게 함께 좀 이뤄가면 좋겠다 싶어요. 네, 걷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일상과 기후를 살려낼 수 있다. 그런 것이 적극적으로 좀 알려지면 좋겠는데요. 네. 나와 우리 교회가 있는 도시를 걷기 좋은 곳으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했으면 합니다. 어디에 어떻게 나무를 심는 것이 좋을지 좀 함께 그냥 상상해보는 것만으로도 웃음이 나오고 미소가 띄어질 것 같은데요. 네. 상상 후에는 지역사회 안에서 구체적으로 지역 주민과 또는 지역의 행정가들에게 대화를 요청해서 구현해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일이 그냥 해야 할 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연결하는 게 중요한데요. 예수님도 세상에 오셔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다니시면서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성경에 쓰여 있거든요. 네. 그 주님처럼 우리도 날마다 살고 있는 마을을, 도시를 걸어 다니면서 그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하나하나 살피면서 살아있는 생명뿐만 아니라 건물, 그리고 사람들의 표정 하나하나까지도 읽으면서 그 걸었던 공간 안에 생명이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활동들을 연결시켜 보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걸로 동네 지도를 그릴 수 있다면 그 안에 생태환경 자원만이 아니라
사회문화 역사 자원까지도 다 기록을 해두면 네. 또 쓰레기까지 기록을 해두면 어디에 쓰레기가 불법으로 투기되고 있다. 어디는 뭐 어떤 문제가 있다. 이런 것까지도 표기해두면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태초에 지키고 돌보라 하셨던 그 명령을 지역사회 안에서 마을 안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를 훤히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마을 안에서 창조 질서로 회복하는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는데 걷는 것으로 큰 도움을 얻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구돌봄 프로젝트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산림의 유미호 센터장이었습니다.